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역시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이제 크지 않은 조금 마이너스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격은 25센트대입니다. 자, 오랜만에 상장 소식들 몇 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커뮤니티에 레오나이더스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새로운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 윈덱스 익스체인지라는 거래소에서 XRP가 상장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는 페어로는 XRP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XRP USDT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페어가 상장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로우 익스체인지라는 곳에서도 XRP가 상장되게 되었습니다. 페어들로는 XRP와 비트코인, 팩스, USDT, TUSD, USDC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소식 같은 경우는 9월 5일날 나왔던 것인데 최근에 게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멕시코 비소의 엑스래핏 거래 볼륨이 최근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쭉 다시 한번 올라가 주기를 바라보고요. 오늘부터 드디어 2019년 4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머니그램 측에서 본격적으로 엑스래핏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한 달하고 며칠만 있으면 소일이 시작되게 되겠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정말 큰 가격 상승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탈출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저같은 장투자들은 한번 올라간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를 또 이번에도 바라봐야겠죠.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10억개의 XRP가 에스크로에서 다시 풀렸다라는 소식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그램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매달마다 풀려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나 봅니다. 왜 이거 또 푸냐고 화를 내고 있죠. 이 풀리게 예정이 되어 있다라니까. 특히 크립토 비트로드 같은 경우는 이거 또 그런다 또 하면서 선동을 막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직도 이런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플 덤핑을 멈춰달라. 리플사가 XRP를 덤핑하는 것을 멈춰달라. 이런 모든 것들은 일단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불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그들 나름의 또 계획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소에 던지는 양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데일리 호들로부터 나온 소식인데요. 리플이 XRapid, XCurrent, XVIA 3종의 자사 주요 결제 솔루션 정보를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 리플이 주요 서비스에 대한 리브랜딩을 추진하는 것 같다. 자체 기업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리플넷을 중심으로 주요 세부 서비스 브랜드를 재정립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XCurrent, XRapid, 그리고 XVI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냥 딱 여기까지 리플 뭐야? 그거 송금하는 거 딱 여기까지. 그러면서 또 바로 따라 나오게 되는 말이 그거 카카오 송금도 있고 다른 송금도 있으니까 리플 망하겠네? 에이, 사기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고 이 많은 플랫폼들 사이에서 차이점들을 일일이 설명하거나 특히 이제 회사들로부터 암호화폐라는 것을 써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주기 싫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XCurrent, XVIA라는 그런 이름들은 빠진 그런 상태이고요. XRapid 대신에는 On-Demand Liquidity, 실시간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XRapid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사용자들, 고객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가 사용되는지 알 필요가 없죠. 그냥 돈만 빠르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XRP를 쓰고 있다가 아니라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고 있다가 될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변화를 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전처럼 각 플랫폼에 대한 설명보다 간단하게 국제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송금을 하기 위해서 프리펀디드 어카운트가 있어야만 하는데 리플넷을 사용하게 될 경우 다른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하는 예만 이렇게 딱 남겨놓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리플사의 홈페이지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커서를 갖다 대게 되면은 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리플사의 제품군, XCurrent, XVIA, XRapid에 관한 설명이 또 따로 나와 있었죠. 로고와 함께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딱 리플넷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더욱더 자세히를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변화가 이제 나름 리플사에서도 꽤 고심을 한 후에 나온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변화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각기 의견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 XRP와 관계를 더욱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전엔 XRP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어디서 XRP를 사는가 그런 페이지도 이제 사라진 것을 저희가 아니네요.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과감하고 눈에 띄는 홈페이지에 관련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디 이런 변화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가지고 더욱더 많은 업체들에서 이 실시간 유동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제 또 화제가 되었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 여러 거래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에 가까운가 점수를 매겼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리플사의 법률 자문 스튜얼 알데로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봐라, XRP를 포함한 20개의 코인들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이 동의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제 이거 왜 4점이야? 왜 이렇게 XRP가 점수가 높아? 라고 하면서 분개했었는데 아량이 넓습니다. 그래도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해줬으니까 됐다라는 식으로 트윗을 남겨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오스 때문에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SEC가 이오스의 ICO를 증권 판매로 규정을 해가지고 벌금을 매겼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던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가 만약에 증권이었다라면은 이미 블록원의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SEC가 리플사를 잡았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SEC는 리플사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난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이크 체리빈스키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는 이런 트윗을 남기게 됐는데요. SEC의 입장에서는 리플사 같은 회사, 특히 소송이 걸려있는 회사를 때려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SEC가 아직 리플사를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도 좀 무리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오스보다 리플사가 훨씬 더 생긴 지가 오래됐죠. 그런데 이오스는 잡았는데 리플사는 내비둔다. 그리고 이 정부 법률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은 SEC는 리플사를 오래전부터 칠 수 있는 그런 명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잠깐 또 검색을 해봤는데 SEC가 이번에는 네뷸러스라는 것도 잡았다라고 하죠. 미등록 ICO 판매라고 하고요. 이렇게 막 다 때려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때려잡고 있는데 리플사는 아직 놔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제 블록원과의 합의 내용을 보면은 SEC가 블록원의 향후 지속적인 사업 전개 등을 고려해가지고 블록원에 중요 면제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면제 권한, 저는 이 부분이 나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오스라는 코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혹은 여기서 나와있듯이 이 네뷸러스라는 코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면은 벌금만 내고 계속해서 기존에 하던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면제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되지 않지도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에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동네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자릿세 좀 달라 해서 자릿세 주고 기존에 하던 장사 계속하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회사들이 벌금을 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상황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과연 SEC가 리플사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하게 될까? 굉장히 기대가 되죠.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해본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위치님께서 며칠 전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하루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빵형 과거에 새로운 기술 미국 지사 CEO였다는 찌라시 돌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인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좀 다뤄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많이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정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기사도 있죠. 시청자분께서 또 이렇게 직접 링크를 남겨주셨는데요. 리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이제 조사를 또 다 해주셨어요. 일단 국내 기사 중에 2002년 2월 25일 주 세룸기술이 미 다이얼패드사의 CEO로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영입했다라는 기사가 확실히 나와있죠. 그리고 빵형의 이력에도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다이얼패드의 CEO로서 일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EO직을 역임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가라고 하죠. 리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문제를 잡고 시비를 거는 부분이 이 빵형이 혹은 이 빵형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주식이 망한 것이다. 자, 그래서 빵형이 2000년
2월에 들어왔다라고 치면은 이때 들어온 거죠. 이때쯤 역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설거지를 해먹고 도망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2000년도 때 뭐가 있었죠? 1999년 2000년도 그 근방에 바로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게 빵 터졌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르르 몰렸었던 인터넷 기술 관련된 기업들 전부 다 부도나고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기업들도 피해를 많이 봤죠 그때. 그렇게 시장의 특성 때문에 크게 한번 버블이 터졌을 당시에 빵형이 CEO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빵형 탓이다. 그때 무너진 기업들도 많았고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도 굉장히 곤란을 겪었었는데, 그 와중에 새로운 기술의 주식이 떨어진 것은 빵형 때문이다. 다이얼패드가 몰락하게 된 것도 빵형 때문이고 전부 다 빵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저는 처음부터 그 문제가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크리스 랄슨이나 리플 이사회가 바보도 아니고 빵형이 정말 능력이 없었다라면 애초에 리플사의 CEO로 데려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후에도 빵형의 경력을 한번 보시면은 야후에서 수석 부사장, 수석 고문, 사장, 이사회 멤버, CEO 등등 이제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만큼 일을 잘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닷컴 버블 때 우연 한번 겹친 거 가지고 그냥 사람을 매도하고 쓰레기로 취급하고 그런 저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리플사가 XRP가 100% 성공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지 이 새로운 기술과 함께 일했었다라는 이력 때문에 사기꾼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빵형이 폼플리아노와 인터뷰를 확실히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도 추가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다가오는 금요일 오후에 90분 동안에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90분 굉장히 긴 시간이죠. 무엇을 물어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가리는 거 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빵형이 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물론 리플사가 가진 비밀 협약 유지를 어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들 꼭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본 소식, 이 조니 로렌스 이번에도 굉장히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리플 XRP를 사용해서 어떻게 노스트로 보스트로 어카운트와 차이점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일단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돈을 미리 쌓아놓고 이렇게 보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XRP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쌓아둘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 미국 국기가 아니라 그냥 XRP가 딱 써있으면 그게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점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멋진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봐주시거나 끝까지 재생만 이렇게 켜주시기만 해주셔도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토마토 채널은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덕택에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